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져 한화 3천조라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증거금이 몰렸던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엔트그룹의 상해와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이 돌연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엔트그룹은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이 2014년에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큰 공을 들여오던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으로 알려져 있기에 상장에 성공할 경우 시가총액이 한화 35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돌연 전해진 상장 취소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엔트그룹의 중국 거래소 상장은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었지만 미중 관계의 악화로 인해 지연되다가 결국 중국 상해와 홍콩에서 상장하기로 결정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려지기로 11월 5일에 예정되어 있던 엔트그룹 IPO가 취소된 이유가 지난 10월 24일 상해에서 열린 와이탄 금융서밋에 참석한 마윈이 기조연설을 하면서 중국 당국의 금융규제와 감독이 구시대적이라는 발언을 하게 되는데 당시 그 자리에 왕치산 국가부 주석뿐 아니라 고위급 금융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11월 2일 마윈을 비롯한 엔트그룹 관계자 2명이 중국 금융당국에 불려가는 일이 발생했고 중국 거래소 상장을 이틀 앞둔 3일 밤 10시경에 엔트그룹의 중국 상장이 전격 취소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국내 언론뿐 아니라 외신들까지 중국 자본주의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중국 공산당이 좌지우지하는 관치금융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중국 당국의 비이성적인 관리 수준을 보여주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중국 당국은 어떤 이유에서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마윈의 엔트그룹 상장을 취소해버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코로나 국면 이후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대립 과정에서 외국 자본들이 중국을 대거 이탈하면서 중국 금융업계의 불건전성이 확대되었으며 중국 은행들의 악성 부채가 전년 대비 50% 증가한 한화 130조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뿐 아니라 중국 최대 부동산 건설업체인 험다그룹과 녹지그룹의 부채만 해도 80조 원에 이르면서 제2의 중국발 금융 쓰나미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금융과 마윈의 엔트그룹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게 되면 중국 당국의 의중을 짐작할 수 있는데 현재 10억 명 이상의 중국인이 마윈이 만든 알리페이라는 핸드폰 결제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주된 수입원이 다름 아닌 앱을 통한 신용대출과 소액대출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은행업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할 수 없지만 알리페이의 경우는 은행과 고객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15%에 달하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더 큰 문제점은 앱을 통한 소액대출이지만 신용평가를 건너뛴 무분별한 대출이 남발되어 자본금이 한화 5천억 원인 회사가 510조에 달하는 대출을 대행했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앱을 이용한 소액대출은 대부분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수입이 사라진 중장년층들까지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 액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만약 이 대출금의 부실이 발생하거나 회수하지 못할 경우 마윈의 회사가 아닌 중국 내 은행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게 되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 당국이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던 중국 당국이 왜 애초에는 엔트그룹의 상장을 지원하면서 분위기를 띄웠던 것일까요? 사실 중국 당국은 엔트그룹의 상장이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져 외국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반대하지 않았지만 막상 미국 상장이 막혀 중국 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IPO를 통한 상당수의 주식을 다시 중국인들이 살 것이기에 중국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 경제 악화로 인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부실 채권에 대한 부담감까지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국가적으로도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엔트그룹 주식 상장을 의도적으로 허가한 이유는 지난달 10월 26일에 열려 29일에 폐막한 중국 19기 오중전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중국 19기 오중전회는 시진핑 주석의 영구 집권을 확정짓는 중요한 회의였는데 자신의 집권에 반대하는 일부 홍을 따위와 반대 세력들뿐 아니라 미국의 월가 금융 세력들에게 엔트그룹 주식의 중국 상장을 통해 당신들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겠으니 시진핑 주석 자신의 연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오중전회 회의 과정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는 포석에서 엔트그룹 주식 상장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밤증하듯 오중전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향후 자신의 집권을 공고히 한 시진핑 주석은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어 자신의 집권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금융쓰나미 폭탄을 미리 제거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으며 금융을 통해 자신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세력들의 손발을 묶어두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되면 11월 3일에 있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월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언론사들의 바이든 후보 지지가 러시를 이루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들의 바이든 지지 러시와 엔트그룹의 중국 상장의 분위기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중국 시진핑 주석이 엔트그룹 상장 미끼를 통해 자신의 연임을 위해 국내 반대파들의 입을 닫게 한 것처럼 미국의 월가 세력들에게도 엔트그룹 IPO를 통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유혹을 보내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돈에는 적군과 아군이 없다는 말처럼 월가 세력은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미중 관계 개선으로 인해 자신들이 선점한 엔트 주식이 폭등할 것이기에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대선이 마무리되던 시점인 11월 3일 밤 10시에 중국 당국은 돌연 IPO 승인을 별다른 이유 없이 취소해버렸으며 그동안 성해시 도처에 즐비하던 엔트그룹 광고판까지 순식간에 모두 철거해버리기에 이릅니다.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엔트 주식이 미국에 상장되어 외국인들의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중국에서 상장될 경우 IPO를 통해 미리 선점한 엔트 주식이 폭등한 이후 외국인들이 미리 보유한 엔트 주식을 매도할 것이고 그 주식을 비싼 가격으로 다시 중국인들이 매수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에 중국 내 상장을 허용할 수 없지 않았을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또한 엔트그룹의 주수입원인 소액대출을 포함한 금융서비스가 늘어날수록 엔트 주가가 올라가는 구조인데 주가에 비례하여 중국 금융 위험성은 더욱 올라가는 딜레마에 빠지는 형국인 까닭에 이미 자신의 패권을 공고히 한 이상 외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엔트그룹 주식 상장을 막아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예측에 다소 비약적인 요소가 없지는 않지만 국제정세와 정치 권력, 금융 권력들의 이전 투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국가의 이익과 우리 자신들의 경제적 안위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